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현역 의원들과 함께하는 정치화투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로원의 김성환입니다. 예, 파트너이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오늘 지방 국정감사 일정이 갑자기 잡혔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네요. 예, 그래서 오늘 김성환 의원님 단독으로 좀 만나 뵙고요. 또 국민의힘은 잠시 뒤에 저희가 따로 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국정감사 3주 차인데 네. 라임 옵티머스가 12개 상임위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 상임위원회도. 선재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 남동발전이 옵티머스에 이 투자를 받아서 뭘 하겠다고 뭐 결정하진 않았는데 네. 그런 초기 단계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네, 남동발전 사장님이 나와서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강기정 전 수석 이름이 나왔고 네. 5천만 원이 청와대에서 건네졌다더라 뭐 이런 증언들 나오고 있다가 또 지금 김봉현 전 회장 그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되면서 또 네. 이게 야권, 검찰 이렇게 좀 파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봉현 전 대표가 이제 옥중 편지를 써서 뭐랄까 국민들한테 충격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좀 더 수사를 해봐야 그 편지의 진실성 여부가 가려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그 편지를 써서 본인한테 이득이 될 게 뭘까를 계산해 보면 네. 본인은 이제 그 편지에 몇몇 이제 유력한 야당 정치인들에게 소위 뇌물을 줬다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금융사기 관련한 범죄와 뇌물 수수 혐의까지 포함되면 본인은 어쩌면 죄가 훨씬 무거워지는 겁니다. 네. 이제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옥중 편지를 썼다고 하는 거는 뭔가 그냥 무슨 소설을 썼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결심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한명숙 총리 건이나 지난번에 유시민 이사장 예. 등등 뭔가 검찰이 죄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고 또 김학의 차관건이나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은 죄를 덮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 뭔가 좀 양심선언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추미애 장관 우리 법무부가 별도 수사팀을 꾸리도록 하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네.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좀 감찰을 제대로 하고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좀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뭐 이유는 없이 계속 이렇게 좀 무리하게 강행하는 거 아니냐 검찰과 갈등을 좀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검찰에서 곧바로 30분 만에 그것을 이제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수용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펀드 사기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단죄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수용을 했는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지휘를 한 내용이 대부분 윤석열 총장하고 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 라임 이 수사도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람 건이고 그 부인이 연루되어 있는 코바나 컨텐츠 후원 의원 건도 그렇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 장모랑 관련돼 있는 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대윤 소윤하는 윤대진 예. 검사의 친형 관련된 건도 그렇고, 이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휘한 건은 다 검찰총장하고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런 이제 수사의 중립성 차원에서라도 필요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오늘은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하자 네. 이런 제안도 내놓았습니다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특검은 그 검찰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다음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때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특검도 꼭 옳으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검찰이 수사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공수처를 이제 설치하자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사회적인 다수의 의견인데요. 네. 요 건만 관련해서 보면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초기에 소위 여당의 다수 인사가 개입돼 있다고 하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 있었고,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김봉현의 자필 편지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 지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저는 그 검찰의 수사까지를 지켜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당 측이나 일반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특검을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또 공수처와 고리를 걸어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예. 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한 거는 무슨 근거 없이 찍어내기가 아니라 김봉현 씨가 본인이 더 많은 뭐랄까요 형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종의 양심 선언을 한 것에 대한 이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가지고 네. 지금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 그걸 가지고 뭐 찍어내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지금 대검 국정감사가 22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윤 총장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사 지휘권은 수용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향후 거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입장이 없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과거 같으면 아마 이미 이 여러 차례 옷을 벗어도 벗지 않았을 거라고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예. 검찰의 일종의 수사 독립성 차원에서 검찰의 임기를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문제와 관해서는 본인이 뭐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젠 또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발표가 오후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 감사원이 감사 착수 약 1년 만에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마무리하고 발표를 지금 오늘 한다고 지금 해요. 근데 이 감사 결과 보고 시한이 지난 2월이어서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네, 일단 뭐 사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 월성 1호기는 우리가 원전이 현재 24기가 있는데요. 네. 그 24기 원전 중에 가장 위험성이 높은 그런 원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치할 때 내진 설계를 제대로 안 한 채로 이 설계가 되어 있었고 네. 이것을 이제 수명 연장을 한다고 5천억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네. 이와 유사한 캐나다 원전이 이것을 보완하는데 4조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겉에만 일부 포장을 한 거죠. 이걸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해서 법원이 이 수명 연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미 결정을 한 상태였어요. 예. 당시에 이게 또 이 운영 방식이 중수로 방식이어서 소위 사용 후 폐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였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약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도 이제 실제 운영을 50% 내외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도 계속 적자인 원전이었던 거거든요. 네. 다만 이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의 소위 동서가 뭐 유력한 보수 신문에 있었고 또 한 분은 또 원자력계에 종사하다 보니까 네. 이 원전이 경제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산업부의 지시로 폐쇄됐다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소위 무리한 감사원의 조사가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예. 더 결정적으로는 이거를 마치 4월 총선 이전에 발표를 하려고 무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 때문에 지금까지 밀려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세요? 글쎄요, 이제 저희도 그 감사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당초에는 굉장히 강하게
이 전체 결정 과정에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 과정에 이제 산업부의 이제 그 감사원의 좀 무리한 강압적 감사에 대한 내용도 좀 확인이 됐고요. 또 이 월성 1호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성뿐 아니라 네. 실제로 안전성에 굉장히 큰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게 월성 1호기가 경주에 있는데 네. 경주는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 지금 지진이 굉장히 잦아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었던 거라 그런 예. 위험성이 굉장히 컸던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아마 반영이 돼서 송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 원전과 관련한 정책에 뭐 큰 흠결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감이 이번 주까지인가요? 다음 주 저희 상임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 26일까지 예정돼 있군요. 이번 국감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종반전에 들어선 국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KBS 특별기획 안전한 그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이 특별 주간 지금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환경부 조명래 장관하고 저희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김상원 의원께서 이제 그린 뉴딜 전도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 국감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봤습니다. 네. 또 SNS에다가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들에서 국감에서 좀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었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세계가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그 기후 위기가 이제 경제하고도 직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BMW나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소위 RE100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100%를 쓰겠다. 본인의 기업은.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상품에는 탄소 국경세를 매기겠다고 해서 이 기후변화가 기후뿐 아니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은 이미 이제 조금씩 체감하고 있는데요. 아직 제도적으로 받침이 안 되는 게 많고 특히 재생에너지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악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 4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발생률은 굉장히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아서 이거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너무 조급하게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원전에 대한 미련을 갖고 계신데 원전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지는 않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 대한 간극이 이번 국감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후 위기가 이제는 미래 세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세대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자위 국감 현장에서 좀 이렇게 이걸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 홈쇼핑 국정감사 도중에 70대 대표이사가 정의당의 유여정 의원은 20대입니다. 어이라고 호칭을 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피감기관의 대표가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국민의 대표를 대리한 국회의원에게 이제 해야 되는 해서는 안 될 일단 실언으로 보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는데 20대 국회의원과 70대 이 공공기관의 대표 사이에서 나왔던 일종의 뭐랄까요, 약간의 해프닝에 가까운 이제 잘못이 있었던 거죠.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이상의 또 뻥튀기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또 없도록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 지금 현재 정치권 상황들 또 여당의 입장들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신데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잠시 뒤 오후 2시가 되면은 그 월성 1호기 여기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가 나온다고 해요. 네.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 결과가 만족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추어 가지고요. 예. 폐쇄를 유도했다는 점하고 그리고 이 감사원이 감사할 때 네. 산업부가 아주 조직적으로 그 방해를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좀 늦게 발표가 나왔어요. 나오잖아요, 네, 오늘. 네네네. 그 전에 뭐 총선 전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뭐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세요?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국감장에서도 밝혔고요. 예. 산업부가 자료를 삭제하고 누락을 시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아마 복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의도된 거짓 정원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대질 신문을 통해 가지고 예. 그 거짓 정원을 밝혀내는 과정도 굉장히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더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이 월성 1호기 폐쇄가 맞닿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아마 감사에 관한 저항이 심했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압력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더 발표가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기하는 쟁점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씩. 예, 저희가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예. 첫 번째 경제성 평가가 조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작됐다. 예, 조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 경제성 평가 1차 보고에서는요. 3,707억 그리고 두 번째 보고에서는 1,778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낮춰도 224억이라고 하는 네. 그 경제성 덕이 생긴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원전 폐쇄를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정부의 탈원전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 폐쇄 과정들이 절차를 왜곡하고 네. 자료를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불법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또 네. 탈원전이라는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 청사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네네. 내진 설계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중간에 네. 돈을 들여서 수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금액도 이것을 완전히 그 위험성을 해소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안전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는데 좀 너무 네. 이걸 정쟁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래요? 부분에 경제성 평가 전에 먼저 그 안정성에 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평가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안정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내진 설계를 비롯해서 다른 여타 부분에 대해서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평가로 폐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경제성 평가로 이 원전을 폐쇄한 겁니다. 예. 탈원전 자체에 대한 시각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한 정책은요. 이 안보와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환경성 안정성 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산업 기술과의 매칭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골고루 다
참고로 해서 에너지 믹싱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원전은 사실 지금 현재의 에너지원들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고요. 발전 원가가 가장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또 원자로도 계속해서 지금 발전화되고 소형화되고 있어서 네. 안정성이 지금 향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원전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에너지가 등장하기 전에는 예.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화력 에너지와 함께 원전도 동반해서 가야 될 에너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굉장히 세계적인 아젠다고 우리의 아젠다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현재 지금 원전은 그게 가장 적합한데 이제 계속 탈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정성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모든 에너지 믹싱 문제는 전기 요금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전기 요금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감사원이 이 폐쇄 결정에 관여했던 관계자, 특히 이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라든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네. 여기에 대한 처분을 놓고 좀 고심한 것으로 좀 보도들도 좀 나오곤 있었습니다. 네. 양 의원께서 백운규 전 장관 국감 증인 출석 요구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국감 과정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박용규 장관님을 정인으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중간에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때 사실 저는 어떤 관점에서 이 전 장관님을 정인으로 모시려고 했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가 계속 발표가 지연이 돼서 네. 그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압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에 대한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되어지는 모든 자료들을 저는 국회에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의무감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아쉬운 게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니요. 근데 오늘 좀 시원하게 발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네네. 지금 원전이 우리나라에 꽤 있지 않습니까? 네. 많죠. 다른 곳의 건설 중단도 좀 감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일단은 원전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원전을 건설하게 될 때 우리나라에게 원전 건설을 이제 의뢰를 하게 되고 우리가 그 원전 기술을 수출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한울 3, 4, 5기가 제7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그 발전 허가가 났는데 네. 이게 건설 허가가 안 나서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준공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네. 둔산중공업에서 한수원에다가 미리 이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네. 이제 사전 착수로라고 하죠. 사전 착수를 할수록 승인을 부탁을 해서 한수원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과 관련되어지는 협력업체들이 사실 이 신한울 3, 4, 5기를 건설하기 위한 먼저 이렇게 일을 진행을 시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되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만 해도 5천억의 아마 매몰 손실이 발생이 될 거고 네. 협력업체들도 아마 도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전 산업은 그냥 일반 산업과 달라서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다음번에 원전 기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되살리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국감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발전 단가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무분별한 확대입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속도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게 전기요금 상승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도 간접 배출을 포함하면 원전의 2.5배에서 9배에 달합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 에너지라서요. 이게 변동량이 발전 변동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스 발전과 같은 발전소가 백업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생기다가 보면 이걸 연결해야지 사실은 전원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 연결 문제에 있어서 개통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 풍력 발전 그 블레이드 날개 부분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산업 기술 발전하고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다 동기화가 되고 또 준비가 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덜 내서 가자.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 네. 자, 산자위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또 이번 국감에서 이제 가장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이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봉현 전 회장 강기정 전 수석 쪽 발언을 했다가 네. 이번에는 다시 이제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되면서 야권 이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상당히 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그곳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야권의 비리와 검찰의 비리로 지금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몰아가면서 수사 지휘권을 윤석열 총장에게 있던 지휘권을 추미애 장관님께서 행사하셔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가져가셨죠. 네. 저는 여기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임 이 수사를 검찰에 그냥 맡겨두지 않고 추미애 장관께서 관여를 하시겠다는 말은 네. 이 현 정부에서 감출 게 많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그렇게 하면서 수사 검사가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가 있다라는 걸로 통해서 검찰 개혁의 이유를 꺼내들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권 개입이 공수처 그리고 검찰 개혁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오히려 저는 이 정부가 굉장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화려한 그냥 모양의 카드만 꺼내들었지 실질적으로 훨씬 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압박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의 문제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 모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입장은 완전히 상반되고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그 증언이 바뀌고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특검 계속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의 또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특검 도입이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것을 적나라하게 사실 이거 엄청난 그 경제적 이 피해를 서민들께 낳은 이 경제 범죄거든요. 예. 이러한 범죄일수록 낱낱이 수사되어서 국민들께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려고 하면 일단은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특검을 통해서 모든 게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예. 저는 좀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특검 네. 도입을 반대하고 이번 국감에서 사실 저는 여성가족위원이기도 하거든요. 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오늘 저희가 그 국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했는데요.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성추행 관련 우리가 정의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윤미향 사건 관련한 정의 신청 이런 건 지금 하나도 받아들이지가 않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간첩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개를 못합니까?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든 그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특검 말고 공수처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재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는요. 예. 서로 여야 간에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그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여당의 저는 그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있는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치적인 그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